안녕하세요.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MC 윤시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저와 함께할 카노 마왕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노 씨 지난주에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오셨어요? 안 보이던데 왜 갑자기 또 왜 보이는 거예요? 네.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의 지시사항으로 네. 공토 서포트 갔다 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비하인드가 있어요. 네. 제가 분명히 어저께 그 전날에 카노 씨 그 다음날 스케줄 뭐예요? 그러니까 저 공포 뭐 얼마 부리길래 그러면 서포터 스케줄 없으면 서포터 다녀오세요 이랬더니 마왕이 형이랑 이제 공포 라디오 시간이 딱 됐어. 그래서 마왕이 형님은 카노는 안 오는 거지? 라고 하길래 카노가 공포 라디오구나. 왜 얘기를 안 했지? 이러면서 당일날 저희가 굉장히 그 좀 그랬다는 거. 맞습니다. 이 평소에 그러니까 존재감이 조금 드러났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죠. 그 워낙 그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래 이번 주도 사연 못 읽으면 한 달인 거 아시죠? 네, 뭐 존재감이 그러니까 공포 라디오 게스트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왜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게스트가 아니고 패널 아닙니까? 아니죠. 게스트 존중해드립니다. 네. 3주 연속 네. 이제 또 마왕 형님이 또 이렇게 사연을 얘기하시는데 뭐 오늘은 뭐 카노가 사연을 전달할지 마왕 형님이 또 3주 연속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뭐 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할 아까랑 뿐이고. 얘기 다르잖아요. 뭐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최선을 다해서 제 분량을 챙겨야죠. 저도. 아 맞습니다. 네. 사실상 여기는 공포 라디오지만 분량 라디오입니다. 네,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윤시원의 공포 라디오라는 타이틀에 맞춰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멤버들이 읽어드리는 기존의 방식은 그대로지만 매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셔서 다양한 미스테리한 대화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공포 라디오 이번 주 특별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배우 손재양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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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셨구나. 어제 진짜 좀 얼굴 잘 생기셨더라고요. 배우상. 야, 감사합니다. 소울 집어넣어. 어쩐지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때부터 난 느꼈습니다. 진짜.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네. 너무 잘생기셨는데 우리 재양님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그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메인 부분 되나요? 네네네. 네. 예, 안녕하세요. 배우 손재학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학로에서 연극하고 있고요. 너스리라는 팀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주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네네. 댕로홀에서 네. 공포 연극 조각 네. 공연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언더커버에서 나오셨던 고현경 배우님도 그 연극 하시지 않았나요? 조각. 그 영경님은 거기서 귀신을 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재양님도 혹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좀 강심장이라서 그런지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좀 원래 그런 걸 무섭지 않아 하기도 하고 약간 안 믿기도 하고 해가지고. 맞아. 아직 안 갖고 보셔서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제 그 10년 방송 경력에 네네. 58,000번째 그 강심장이십니다. 58,000번째. 좋아하시나요 공포를? 공포를 좋아하긴 하죠. 그래도 좀 재밌으니까 제가 뭐 그렇게 뭐 잘 안 믿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좀 재미로는 있잖아요. 네, 즐기는 즐기는 거죠. 타입. 네. 그죠. 약간 근데 이게 내가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하고 네네. 내가 무서운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진짜 무서운 데를 가서 약간 좀 그걸 즐기는 뭐 익사이팅 같은 느낌을 좀 받는 반면에 네네. 배우분들 그 공연은 약간 좀 시청자들한테 상상력을 이게 직접 몸으로 표현해서 보여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게 과연 강심장 맞아. 일리 있네요. 네네 그게 과연 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거 무서운 이야기 많이 좋아하세요? 무슨 이야기요? 뭐 좋아합니다. 제 동생, 제가 지금 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동생이 가끔씩 이제 출근하기 전에 공포 라디오 이런 걸 틀어놓더라고요. 퇴근하고 나서나 그럴 때 이제 들리니까 저도 막 같이 처음에는 이제 뭐 딴짓하다가 흥미로우니까 듣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가 또 이렇게 배우님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번 주 게스트분이 그 성우셨어요. 네네 들었습니다. 네, 사연 읽어주는데 형이 아시죠? 와, 이 감정과 그 몰입감이. 몰입감이 엄청난데 혹시 부담 드리는 건 아닌데, 네네. 네,
다를 것 같아. 예, 좀 다르게 기대가 되긴 해요. 시청자분들이 생각했을 때 와 배우님이라고? 못됐다 우와. 진짜. 혹시 그게 성우분이 하신 게 몇 화였죠? 저희는 화수가 없고요. 아 가지고 네. 없네요. 제 거를 먼저 업로드하면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약간 되게 똑똑하시다. 창의적인데요, 네. 창의적이야. 좋아요. 그러면 다시 네. 멘트를 바꿀게요. 네, 다음 주에는 성우분이 나오실 건데 우리 배우님께서 먼저 이렇게 한 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을 저희 이제 읽어볼 텐데 네네. 오늘도 준비된 사연은 총 3개고 손재영님이랑 제가 사연을 읽고 나서 재영님이 네. 두 분 중에 한 분을 고르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그분이 이번 주 사연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카노 씨 혹시 뭐 재영님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살짝 왜냐면 지금 3회째 출연이거든요. 네네. 한 번도 사연을 얘기를 못했어요. 네.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드릴게요. 어필요. 제가 안 그래도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재영님이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사연 제목이 정수기 누나네요. 뭐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네요. 네. 아 그래요? 제 주변에 정선이 누나는 있는데 정숙이 누나는 좋아요. 정숙이 이왕 누나.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정선이 누나한테 30초. 예, 정선이 누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죠?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네. 축하합니다. 정선이 누나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수기 누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성이 뭘까요? 이정수? 김정수? 윤정수? 네. 근데 이 정숙이라는 이름이 약간은 우리 어머니 쪽 아래 좀 유행했을 법한 이름인데 맞아. 네, 저희보다 한 10살 많은 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저번 주에 나왔던 김나율 성우님이 네. 나는 솔로 나왔을 때 정숙 아. 이었으니까 아.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형님 주변에 친구들 여성분들 초등학교 네. 때 이름 보면 정숙이라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단 제 이름이 정국인데요. BTS. 일단 내 이름이 정국이야. 네네네네. 나는 너무 친구지. 이름만 봐서는 약간 좀 고전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 그지? 뭐 하면 좀 옛날 얘기. 그렇죠. 어렸을 때 얘기라던가. 재학님은 나이가 조금 어리시죠? 어린 건가요? 저는 나이를 몰라서. 제가 91년생인데. 아까 태어났네. 그런가요? 좀 전에. 약간 동년배네. 네, 어린 건 아니네요. 어린 네. 건 아니고. 몇 살 차이가 안 나요. 아무튼 약간 이런 이름은 처음 들어보시죠? 친구 중에. 친구 중에는 없죠. 네. 아까 말씀드린 정선이 누나는 있지만 나도 없는 것 같아 내 주변에. 제목만 봐서는 뭐 옆집 누나? 뭐 옆집 약간 이런 누나. 거 아닌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누나. 뭐 약간 그런 거. 맞아 네네네. 정수기 누나. 네, 그 감나무 정수기 누나. 밑에 그 살던 정수기 누나. 감나무 집. 예, 그 약간 그런 김성인데. 파란 대문. 근데 이제 공포 라디오로 나와가지고 자 그럼 궁금하니까 저희가 이제 정수기 누나 사연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구독해 주세요. 제가 9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바닷가 쪽으로 산과 바다가 함께 있어 계곡이나 폭포가 많아 여름만 되면 피서객들로 성시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진 곳이기도 해서 40분은 좋게 걸어 등교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3살 많은 친누나 손을 잡고 등교를 하곤 했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제가 꾼 꿈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처럼 누나의 손을 잡고 집에 가고 있는데 친누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나의 이름은 정숙이 누나였는데 저보다 키가 2마디는 컸던 것으로 보아 최소 중학생으로 보였어요.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정숙이 누나는 긴 생머리에 무척 예뻤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우두커니 서서 지켜보는 누나에게 인사를 하던 찰나 꿈에서 깼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또 정숙이 누나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평소처럼 친누나의 손을 잡고 집에 가고 있는데 정숙이 누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이 누나. 저는 반갑게 정숙이 누나를 불렀는데 그런 저를 친누나가 붙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끌고는 정숙이 누나를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너 저 언니랑 아는 척하지 마. 저 언니 말이야. 학교도 안 다니고 어린애 유괴도 한 적 있대. 그러니까 절대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마.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깼는데 정숙이 누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친누나의 윽박지름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 이후로도 정숙이 누나는 꿈에 자주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친누나의 말과는 다르게 곧잘 저를 집으로 바래다 주곤 했어요. 저는 그런 정숙이 누나가 무섭거나 싫지 않았습니다. 물론 친누나의 말이 신경 쓰여 살짝 걱정스럽긴 했어요. 하루는 말없이 손만 잡아주던 정숙이 누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속상해. 너무 옛날 꿈이라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라 대꾸는 못하고 계속 귀담아 듣기만 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학교에서 근처 계곡으로 물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하죠. 외부 사람들이라면 처음 발 디디는 계곡이고 하니 색다른 경험이겠지만 이고장 사람 출신으로 자주 계곡을 찾았던 저로선 흥미가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더 어릴 때 수영장에서 큰일 날 뻔했던 저는 물놀이를 무서워해서 그냥 자갈밭에 앉아 친구들이 물장구 치는 모습을 구경만 했어요. 언제 집에 가나 그 궁리만 하다가 친구들이 노는 모습에 발만 담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로 햇볕을 피할 데도 없어서 땡볕에 가만히 앉아있기도 괴로웠거든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곧 계곡물이 발목을 적시자 시원함이 저를 반겼어요. 어느새 저는 종아리까지 계곡물에 담그고 있었죠. 반 친구들은 제가 들어온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지 서로 물 튀기며 노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갑자기 자신감이 들어서 저쪽 건너편 바위까지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계곡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얕은 물 같더라도 갑자기 수심이 푹 깊어지는 곳이 많다는 걸요. 더군다나 당시는 2000년대라 학교에서 이런 물놀이를 갈 때 구명조끼 같은 생명보호기구를 잘 구비하지 않을 때였고 게다가 산골 학교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도 건너편 바위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깊어진 수심에 발을 헛디뎌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헛디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깊은 수심으로 마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기 위해 발버둥을 쳤지만 점점 제 눈, 코, 입은 수면 아래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렇게 한참을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앞에 머리가 긴 어른 한 명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드디어 담임 선생님이 나를 발견하고 날 구해주러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도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 담임 선생님은 머리가 짧은 남자분이셨거든요. 정숙이 누나? 물 때문에 흐리게 보여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생김새나 형태로 보아 왠지 정숙이 누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입속으로 밀려오는 물 때문에 이제 진짜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디서 들은 건진 몰라도 죽기 전에 주마등이 스친다던데 난 어려서 추억이 별로 없어서 안 스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 몸은 점점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제 등을 확 미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쇼트트랙 개조에서 선수 간 바톤 터치를 할 때 서로 밀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곧이어 누군가 제 팔을 낚아채 쭉 잡아당기는데 순간적으로 숨이 쉬어지니까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막 태어난 아기 마냥 울음이 먼저 터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어느새 담임 선생님 품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제가 환상이라고 여겼던 정숙이 누나가 서 있던 자리에 계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물 밖으로 나온 저는 심호흡을 하며 점차 몸과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물론 어려서 그랬겠지만 당시엔 죽다 살아났는데 물에 빠진 생쥐 같다며 놀리는 친구들 때문에 하지 말라면서 씩씩 분을 삭혔던 기억만 남아있네요. 그날 밤 또 정숙이 누나가 꿈에 나왔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정숙이 누나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 앞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갈게. 잘 지내야 해. 정숙이 누나는 마치 영영 떠날 것처럼 인사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울면서 잠에서 깬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정말로 정숙이 누나는 한 번도 꿈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빠졌던 계곡은 매년 물놀이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곳이더라고요. 현재도 그렇고요. 아직도 당시 제가 본 것이 담임 선생님인지 정숙이 누나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도 정숙이 누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숙이 누나가 저를 밀어 구해준 것이라고 믿고 있답니다. 정숙이 누나가 귀신인지 사람인지 또 어디에 누구고 이제는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수희 누나.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이거는 약간 좀 죽은지 살은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머릿속에 나의 누나가 있나요? 어렸을 때
있나요? 난 동네에서 같이 놀던 그러니까 내가 몇 살 때지 이런 정수기 누나처럼 완전 성인체는 아닌데 한 나보다 4살 많은 그러니까 제가 시골 살다 보니까 할머니 집에 놀러 온 옆집 친척인 이제 자녀분들 그래서 잠깐 그 어릴 때는 하루 같이 놀아도 친해지니까. 예, 친해지니까 그런 누나가 생각는데 나라 누나 갑자기 잘 지내시죠? 네. 영상 편집. 저 그때 7살 시원이 네. 그 잠깐 스쳐가는 거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데 약간 좀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여기 아마 정숙 누나도 중학생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럼 정체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마지막에 계곡에서 많이 빠져 죽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계곡에서 사고가 나신 분이 아닐까. 근데 살려준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 뭐 약간 좀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약간 그 탁 등을 밀어줬다고 하잖아요. 네. 더 강해져서 돌아와라. 이렇게. 등에 손자국 네, 이렇게 나 네. 있고 나는 지켜주던 어떤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평소에 등하교도 이렇게 같이 해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마을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이미지나 뭐 이걸로 외롭게 돌아가시는데 아이를 보고 동생이라고 생각해서 지켜줬던 존재가 아닐까. 맞지. 근데 이게 이 사연이 조금 그 뭐지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딱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무서운 귀신 모습이었으면 오히려 딱 정수기 누나 뭐 더 물속으로 빠졌을 것 같아. 여자 귀신이 있다고 하면. 아 그쵸. 그 보면.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친숙한 이미지로 이렇게 딱 보여줘서 도움을 줬던 게 아니고 물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일로 와 이래야 되니까 그런 거 보면 정수기 누나가 가장 그 제보자님의 친숙한 그러니까 싹 스쳐가는 것 중에 가장 친숙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겠다. 심오한 사연이네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사연에 맞게끔 물놀이 하다가 좀 아찔했던 경험이 좀 있나요? 저 있어요. 있어요. 저도 똑같이 계곡. 오. 계곡인데 제가 직접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던 데를 직접 고스트 헌팅 가서 해봤어요? 편집도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요? 네. 본인이 죽을 법했던 장소를 다시 고스트 헌팅을 한다. 근데 거기서 네. 제가 그렇게 빠졌던 데가 지금은 그 노란색 쳐져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못 들어가는 익사로 실제로 뉴스도 많이 나왔는 곳. 와, 근데 약간 트라우마 없이 잘 극복했네요. 형님은 없으세요? 물놀이 하다가? 물놀이 하다가 위험했다라고 생각한 시점은 있는데 그게 뭐 생각보다는 덜 위험했구나를 오히려 나중에 깨달아서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제가 최근에 받았던 사연 중에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계곡 어제 비 왔으니까 계곡 가지 마 이렇게 했는데 동생이랑 같이 간 거예요. 뭐 자기는 한 9살 동생은 6살 요때. 그래서 튜브를 가지고 계곡 물이 불어 있는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해서 발 하나만 딱 담궜는데 확 휩쓸려간 거야. 와, 무서워. 확 휩쓸려가서 너무 놀라갖고 그냥 풀 같은 걸 옆에 이렇게 딱 잡아갖고 몸은 이렇게 가고 있고 풀을 잡혀 있는데 동생은 6살이니까 어떻게 못하고 막 울고 막 그러고 있었던 상태였대요. 꼬마애가 뭘 해? 그래서 야, 어떡하지? 풀만 잡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빡 든 생각이 휩쓸려서 자기 만약에 죽으면 네. 엄마한테 엄청 혼날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자꾸 기어 나왔대. 혼나는 게 더 무서웠구나. 혼나는 게 더 무서운 거지. 그 와중에 동생이 엄마한테 걸리면 혼난다고 빨리 나오라고 이러겠던 거 아니야? 그렇게 와가지고 나오고 다행이다. 있는데 어른 2명이 이제 아주머니 2명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사진을 찍었대요. 아이고. 그래서 뭐야? 겨우겨우 이렇게 나왔는데 동생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나뭇가지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거 붙잡고 나와서 천만다행이다. 동생한테 아이스크림 사 먹이면서 절대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 그러고 집에 가서 몰래 씻고 뭐 그랬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우리 그 재앙님은 뭐 물에 대한 뭐 이런 게 없나요? 저는 그 어릴 때 바닷가에서 한번 저도 수영을 못하는 편인데 이제 튜브를 들고 자신감 있게 이제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바닷가에도 그 선이 있잖아요. 네, 여기 넘어가지 거기까지 말라. 갔구나. 그쪽에 갔어요? 수영을 못하니까 그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니까 갔다는 뜻은 휩쓸려가고 휩쓸려갔어요. 제어가 안 그래서 돼가지고 나 근데 튜브가 있으니까 가라앉진 않더라고요. 나 이제 어떡하지? 근데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근데 또 이제 휩쓸려서 다행히 복귀를 했더니 빠지진 않고 다행히. 그러니까 조수간마차에 의해서 멀어졌다가 조수간마차에 의해서 이게 다시 왔다. 그렇습니다. 약간 좀 되게 걱정 많이 했겠어요 팀원들이.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디 갔다 왔어? 나 저거 잠깐 조수간마차에 잠깐 휩쓸렸어.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재앙님의 정수희 누나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